안녕하십니까, 김나현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주셨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볼게요. MMA에서 복싱을 쓰는 법을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도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 항상 제가 생각을 해야만 하고 도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에겐 익숙한 주제예요.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그 복싱을 하시고 격투기 체육관으로 오신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복싱거리 안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싸움이 거의 시작이 잘 안 돼요. 복싱을 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복싱거리 안쪽으로 들어와서야 본격적인 게임을 시작을 하세요. 근데 복싱거리 안으로 와서는 상대방과 클린치가 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빠져버리거나 이래서 공격 타이밍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리를 복싱을 하셨을 때보다 멀리 잡고 싸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복싱을 하신 분이든 아니면 처음 종합격투기 내에서 펀칭을 배우시는 분이든 다 똑같아요. 복싱의 거리 바깥에서부터 펀칭을 시작해서 맞추는 연습들을 해주셔야 돼요. 샌드백을 칠 때를 예로 든다면 샌드백 있으면 가까이 붙어서 막 연타를 치는 걸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멀리에서 샌드백이 아예 안 닿는 거리로 가서 허공에다 잽잽 하면서 좁혀서 투로 박는다든지 아니면 잽잽 투를 다 호공에다 내고 레프트 훅을 끝에 박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원거리를 좁혀서 하나 두 개를 제대로 맞추는 걸 연습을 하시는 게 정말 종합격투기에서는 중요합니다. 펀치 개수를 많이 내실 필요가 없어요. 보통 그 입식 타격 복싱뿐만 아니라 이건 킥복싱도 마찬가지인데 경기가 잘 안 풀리거나 뭐 그러면은 볼륨으로 해결하라는 지시를 많이 낼 수밖에 없어요. 그쪽에서는. 왜냐면 복싱이나 킥복싱은 타격만 하는 종목이고 타격으로 상대방에게 자꾸 밀려버리면 경기에서 지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종합격투기로 오면 다른 얘기예요. 펀치 개수를 줄이고 원거리에서부터 시작해서 거리를 좁혀서 하나 맞추는 연습. 이거부터 잘 하셔야 되고 콤비네이션에 대한 욕심은 많이 버리셔야 돼요. 어차피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콤비네이션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해도 MMA 상황으로 와서 진짜 센 사람들한테 통했던 나의 콤비네이션이 뭐가 있었지? 라고 자꾸 자문을 해보시면 저절로 가지치기가 되실 거예요. 냉정하게 그런 부분을 만들어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UFC 선수들도 당연히 복싱 콤비네이션 많이 구사를 합니다만 그 선수들은 다들 인류 선수들이고 UFC 선수가 아니라 아마추어, 세미프로, 프로 초창기의 선수만 돼도 종합격투기의 기본을 갖춰놨다. 그러면 여러 콤비네이션을 자기한테 맞게 고안을 해내셔서 하는 게 아주 좋아요.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종합의 기본이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복싱 콤비네이션을 그것도 여러 가지를 구사하려고 한다. 거의 안 됩니다. 우선순위에서는 콤비네이션을 배제하시는 게 좋고 하나 두 개 맞춰가는 연습을 하실 때 당연히 훅과 어퍼컷을 먼저 하시기보다는 직선 공격, 스트레이트 계열의 공격들을 많이 연습해 보시는 게 우선 좋고요. 또 당연히 레슬링과 주짓수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래플링으로 밀고 들어오더라도 내가 복싱을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춰 놓으셔야 돼요. 보통 복싱을 MMA에서 쓴다 그러면 그 카운터로 로우킥 같은 걸 많이 생각하세요. 로우킥이 들어오면 펀치로 어떻게 대항하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킥에 대한 방어 당연히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그래플링 파트 막 상대방이 들어와서 목을 잡아 끌어내리고 니킥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리를 잡고 태클을 한다든지 겨드랑이를 파서 싸잡아서 던지려고 한다든지 이런 공격에 대한 카운터를 익히는 게 훨씬 어려워요. 오히려 타격의 영역이죠. 복싱의 로우킥 같은 걸로 대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스피드나 센스, 파워 이런 것들을 갖춘 사람이면 대처를 그래도 할 수가 있어요. 같은 타격 계열에 대해서는. 근데 싸잡혀서 뭘 하면은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리 타고난 사람이라고 해도. 그런 부분들이 좀 갖춰줘야 이 종합격투기 상황에서도 복싱을 쓰시기가 훨씬 편합니다. 네, 그리고 전에 저희 시청자분께서 십자인대 파열 수술을 하신 다음에 격투기를 수련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셨었는데 주짓수 스파링 하다가 다치셨다고 재건하고 2년이 지났다고 하시네요. 하지 말아야 할 운동으로 기 주짓수를 꼽고 계시고 MMA 할 때 하지 말아야 할 기술 그리고 지향해야 하는 기술 스타일이 있을까요? 지금 생각은 타격은 복싱으로 그래플링은 그래꾸로만
그 상체 레슬링 중점적으로 해보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킥은 차면 곤란할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왼무릎 다치셨고 오른손잡이시고 좀 있으면 40 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십자인대 파열 수술한 다음에 운동하는 경우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체육관 같은 경우도 있어요. 뭐 저희 체육관에서 파열됐던 친구도 있고, 축구 같은 거 하다가 파열돼서 수술하고 와서 그 훈련하는 친구들도 있고 많습니다. 훈련 자체는 분명히 가능하고요. 생각해보면 그런 분들이 다시 무릎을 다치는 경우가 타격을 하다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킥 차시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결국 그래플링 상황이 좀 위험할 수 있고, 레슬링이 주짓수보다도 더 위험해요. 그 무릎 부상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떤 기술을 파고 어떤 기술을 하면 안 되고 이런 걸 생각하시기보다 여러 상황을 상정한 드릴을 일단 많이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중요해요. 이게 어떤 상황, 이건 피해야지 저건 피해야지 해도 상대방이 어떤 싸움을 나한테 들이대면 당황해서 다치는 경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목표는 모든 상황에서 부드럽게 내 몸이 반응을 해서 학습된 아주 최적의 동작들이 나오게 하는 것, 이게 목표예요. 모든 상황에서 다 이긴다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어 동작들, 대처 동작들, 이런 것들이 나오게 익숙하게 좀 만들어 놓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싱글렉에 넘어가는 훈련, 더블렉에 넘어가는 거, 싸잡혔을 때 넘어가는 훈련, 그라운드에 가서 일어나다가 상대방이 깔아뭉갤 때 쑥 받고 반대쪽으로 스윕하는 훈련,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걸 다 자꾸 뇌 속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을 거기에 익숙하게 하는 거죠. 그레코로만 레슬링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레코도 사실 안심하시면 안 되는 영역이에요. 제가 본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레코는 다리를 못 잡잖아요. 그래서 상체에 싸우다가 이쪽으로 겨드랑이 팔려고 딱 올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상대방이 이걸 내리잖아요. 그때 상대방이 내 팔을 내리는 힘을 이용해서 툭 하고 중심치기라는 기술을 쓸 수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중심치기를 쓰니까 그거를 당하던 사람이 안 넘어가려고 발을 땅에 박아놓고 버티다가 중심치기 한 힘이 컸기 때문에 결국은 날아가게 됐는데, 넘어갔으면 안 다쳤어요. 근데 안 넘어가려고 발을 땅에 박은 상태로 그 힘을 받아서 전방이 터진 경우가 있었어요. 그냥 부드럽게 넘어갔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상황이거든요. 버티다가 다리가 돌아간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위험한 동작들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상황에 맞는 드릴을 해놓는 것, 이걸 저는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격투기 실력이, 기술의 디테일이 막 좋아지고 실력이 늘었어요. 그러면 잔부상은 당연히 당할 수가 있는데, 기술이 늘면 큰 부상을 당하는 위험도가 줄어듭니다. 격투기는 많이 아는 사람이 덜 다칩니다. 전문 선수들이 크게 다치는 것들은 선수들은 기술을 다 알지만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시합 훈련을. 그러다 보면은 막 지친 상태에서 막 밀어붙이고 하다가 손뼉이 제대로 안 맞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다리가 돌아가고 막 어깨가 빠지고 이런 경우들이 나옵니다. 근데 당연히 일반인 분들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스파링 외에 그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서 낙법이라든지 구르기, 주짓수의 롤링도 있고 레슬링의 구르기, 유도의 낙법 다 좋아요. 다 많이 해주시고, 혼자 하시는 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혼자 낙법도 좋아요. 하지만 제일 좋은 거는 드릴이에요. 프리모션. 파트너 한번 넘기고 나도 한번 넘기고, 내가 이걸로도 넘어가 보고 저걸로도 넘어가 보고, 들어갔는데 상대가 뒤치게 하는 거 날아가 보고, 그럴 때마다 막 버티는 게 아니라 이걸 받아서 어떤 식으로 부드럽게 다음 동작으로 이어나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시면서 하시면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물론 큰 부상이지만 그 부상을 겪고 수술하고 돌아와서 활동하는 UFC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주변에도 선수들이라든지 제자들 많이 있습니다. 네, 재활 잘 하시고 하면은 안전하게 수련을 이어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